컴프레스에 나타났는데 네. 원래 이렇게 선 강하고 좀 덩치도 좋고 이랬던 맞아요. 사람인데 완전히 깡마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전 세계가 사실은 좀 충격을 받게 되죠. 놀랬죠. 무지하게 아파서 너무 힘들겠다. 정말 못 견딘다고 해서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면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 통증이 오죠. 잡스가 병가를 냈다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요동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던 때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암 중에 암, 진짜 네. 지독한 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그리고 최신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는 신개념 토크쇼 사사로운 인생사.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배우 박재민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야, 사실 제가 역사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건강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역사물 안에 나오는 이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게 다가오고 참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이 사사로운 인생사를 통해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이 앓았던 이 질병, 특히 그 중에서도 3대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암, 심장, 뇌질환, 그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 먼저 21세기의 혁신의 아이콘이죠. 이미 떠나버린, 하지만 그가 남기고 갔던 유산을 2024년에도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다. 바로 스티브 잡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인물사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가장 먼저 역사학자 신명원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MC를 잘 뽑았다. 역사도 좋아하고 굉장히 활력 있는. 그래서 오늘 MC가 너무 좋아서 저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사실은 신명원 소장님 같은 경우는 한국사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이 외국 인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하셨다고. 원래 외국도 잘 하고요. 그렇군요. 이건 분명히 자꾸 저를 이렇게 바운더리를 가두려는 어떤.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를 하자고 그래서 하겠다. 왜냐면 이제 잡스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 지금도 우리가 폰을 쓰기도 하고 네. 단순하게 핸드폰을 쓴다는 게 아니라 지난 20년간 우리의 삶을 바꿔놨던 손에 꼽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어떤 기업가 일이 아니라 미국의 또 기업사나 미국 근현대사랑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오늘 좀 작정하고 왔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또 건강과 관련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전문의들이 계시겠지만 가장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이 아닐까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췌장 담도암센터 이상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췌장 담도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협입니다. 두 분 보니까 경계를 넘나드는 분들, 예, 뭐 배우도 하시고 이런 또 사회도 보시고 또 역사학자신데 또 건강에도 관심 가지시고 아마 스티브 잡스도 그런 인물이었나 보죠. 이렇게 이 주제가 된 게 경계를 넘나들었으니까 저는 그렇지는 못하고 그냥 제 할 일만 그냥 간신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최선을 다해서 두 분을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깊이가 부족한 인간들이 이렇게 그렇죠. 이것저것 하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하는 내시경, 네. 내시경은 조금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때 받는 위내시경하고는 조금 다르고 췌장과 담도 질환에 특화된 내시경입니다. 약자로 저희가 ERCP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500대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연간 한 1,000대 정도 합니다. 쳐내면 휴일 포함해서 그래도 한 4번씩, 4-5번씩 하시는 거네요. 많이 하는 날은 한 15분. 그러면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광경보다는 그냥 안 해보는 광경이 하루에 더 길겠어요. 어쩔 때는. 하루 종일 그 화면 안에서 네. 속 보고 사는 거죠, 맨날 하루 종일. 그 중에서도 오늘 교수님이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이 췌장암. 맞아.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췌장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운이 좋게 수술을 하셔서 지금도 너무 건강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췌장암이 예후가 가장 안 좋고 발견율이 가장 낮고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이라는 단어와는 뭐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 상징적인 인물로 남았는데 실제로 췌장암은 어떤 암인가요? 보통 이제 췌장 얘기를 하면요. 췌장이 뭔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어디쯤에 있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사람 몸에서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명치에다가 오른손을 이렇게 대고 요 모양으로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gat에 있는 게 아니라 피부 밑에 위가 있고요. 네. 위 뒤에 췌장이 있고 췌장 뒤에 척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가끔 환자들 중에서 등이 아파요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네네네. 위치가 척추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암이 발생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척추신경
으로 가는 거기를 침범한 경우에는 전이가 돼 있던. 등이 아프다고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오는 거고 사실 대부분이 등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네. 좀 특이한 증상, 특이한. 암 중에 특이한 증상이고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만큼 몸 안에서 깊게 있는 거죠. 네. 깊게 있으니까 보통 건강검진 때 제일 많이 하는 초음파. 초음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제일 약점이 간섭 현상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위를 통해서 봐야 되니까 안 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결국 이제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대표적인 암이고 또 암의 특징이 생기면은 그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네. 췌장암은 일기라고 하더라도 이미 피 안에 암세포가 떠다닌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표현을 갖다가 전신질환이다. 이거는 국소질환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안 좋다는 이유가 조기 발견도 어렵고 네. 열심히 치료를 해도 어딘가에서 몸 안에 떠다니는 췌장암세포가 들러붙어가지고 재발을 하고 그나마 재발했을 때 약이 잘 들으면 좋은데 마땅한 약도 없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완전히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미국이 현재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은 암 사망률 2등이 췌장암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발생률은 사실 암 전체 중에서 굉장히 하위이거든요. 그런데 사망률은 1등. 네. 1등이니까 전체 사망률이 2등까지 올라가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 중에 암, 진짜 네. 지독한 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실 지금 짧게 저희가 췌장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현대 사회의 IT, 그다음에 전자기기에 아주 지대한 공을 끼친 스티브 잡스의 목숨을 앗아간 병으로도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스티브 잡스의 투병 과정을 한번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스티브 잡스, 뭐 실리콘밸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잡스를 이 생애 처음부터 살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1955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어떤 실리콘밸리나 캘리포니아의 분위기보다는 전후에 번영한 상태에서 이제 뭐 베트남 전쟁 개입하고 네. 흑인 민권 운동 터지고 히피 문화 터지고 그 전 단계 전쟁 끝난 다음에 굉장히 풍요롭지만 약간 전운이 감도는 그때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혼란기였군요. 네, 사실은 스티브 잡스 하면 이제 보통 PT 자세가 워낙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우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성질은 어렸을 때부터 보통이 아니었다. 아, 어렸을 때부터였군요. 근데 이러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가정 환경이 별로였다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좋은 부모님들이셨고 그냥 본인이 굉장히 성격이 와일드했고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제 굉장히 비싼 대학이었던 리드라는 대학교를 리드. 입학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거든요. 아, 우리는 너를 거기다 보내줄 돈이 없다, 솔직히. 여력이 없다. 네. 근데 합격증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아들이 원하니까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보내줬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약간 히피 분위기. 그러니까 나는 부모도 없고 세상을 떠도는 떠돌이야 라고 보이고 싶어서 입학식 당일날 엄마 아빠가 차로 데려다 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앞에서 입학식 못 보게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혼자 들어간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굉장히 어떤 좀 도전적이고 네. 남다르고 특이하고 하지만 굉장히 부모 입장에선 좀 골치를 썩을 수밖에 없던 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걸 일단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워지니악이란 친구를 하나 만나요. 그렇죠. 인생을 바꿨죠.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네. 이제 잡스도 유명하지만 워지니악도 굉장히 유명하죠. 뭐 줄여서 워즈라고도 하는데 네. 흥미로운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인연이 나중에 또 사업적으로 굉장히 또 성공하게 되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게 좀 어린 시절에 가장 좀 특이한 모습들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그 둘의 만남으로 나왔던 결과물이 바로 애플 1이 되겠습니다. 인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애플 2까지 곧바로 출시를 했는데 회사 매출이 이 당시에 1억 3,900만 달러. 20대 이 초반에. 당시에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에 그 당시 우리로 치면 1조를 이미. 허무해지는데요. 야, 그리고 1980년에 드디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좀 여유도 누렸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성공과 함께 인성에 관한 문제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건 다 틀렸어.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가고 싶은데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도전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잡스 입장에선 그렇게 돼서 내 어떤 방향을 어긋난다? 딴 데 알아봐.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죠. 해고. 뭐 해고는 워낙 기본이었고 아, 기본이었고. 해고 전에 상처를 너무 많이 주니까 회의하다가도 쫓아내고 이런 걸로도 유명하고. 네.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나가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해고 통보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애플에서 쫓겨나게 된 네. 그러다가 애플이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면서 결국은 이사회가 스티브 잡스에게 SOS를 치죠. 그렇게 스티브 잡스는 다시 애플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애플에 돌아오자마자 어마어마한 제품들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걸 우리는 아이폰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아이폰으로 가고, 그렇죠. 거기서 또 아이패드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뭐 디지털 기기의 방향 자체를 바꿔놨으니까 뭐 하여튼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 기계들이 세상을 바꿔놨는데 이때 이미 췌장암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면서요? 그러니까 2003년에 이제 본인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분 성격이 지금 이거 해야 돼, 그다음 이거 해야 돼.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면 기본적으로 투지폰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활성화돼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렇죠. MP3 시장도 사실은 경쟁이 대단했었거든요. 대단했죠. 네. 그랬던 상황도 아마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수술도 9개월 정도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도 연기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소리가 새 나가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여의도발 찌라시 뭐 이런 것처럼 하면서 잡스가 병가를 냈다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요동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던 때였던 거죠. 아니 교수님, 이 지금 췌장암이 걸린 상태라면 이걸 숨길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체중이 빠질 수도 맞아, 있고 맞아.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혈색이 변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숨기는 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스티브 잡스 예상을 하면은 그 스티브 잡스가 걸렸던 췌장암이 악성 신경 내분비 췌장 종양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 그 스티브 잡스가 걸렸던 췌장암은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췌장암하고는 조금 다른 종류고요. 네. 저희 췌장암 전체 중에서 비율로 치면은 10% 미만에 드는 좀 희귀한 췌장암. 아, 진짜? 다 같은 암이 아니군요. 그 췌장암 중에서 조금 순한 췌장암. 그래서 아마 아프면은 병원 가겠죠. 그렇죠. 아마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종류의 암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좀 버텼겠죠.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걸린 걸 밝히고 난 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상황이 이제 계속 안 좋아졌죠. 그리고 아마 요 단계부터는 지금 한 10년밖에 안 돼서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네네. 그 2004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췌장암 투병 사실을 알리게 됐고, 그리고 이제 2005년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컨퍼런스에 나타났는데, 네. 원래 이렇게 선 강하고 좀 덩치도 좋고 이랬던 맞아요. 사람인데 완전히 깡마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전 세계가 사실은 좀 충격을 받게 되죠. 놀랬죠. 그때부터 이제 단순한 스티브 잡스의 죽음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IT 업계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고요. 2009년에는 이제 체중 감소의 원인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이다, 좀 이런 어떤 성명도 또 내기도 하지만, 이미 이전에 수술을 한번 받아서 약간 완쾌 소식도 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덮여지질 않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2011년에 이제 팀 쿡에게 이제 CEO 자리를 넘기게 되면서 네. 애플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교수님, 이 스티브 잡스가 분명히 어떤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이게 좀 이상이 있습니다 하고 진료를 갔다가 췌장암을 발견을 했을 거잖아요. 췌장암, 정말 무섭다는 건 알겠는데 초반에는 어떠한 증상들이 있을까요? 췌장의 기능을 얘기할 때 흔히 하나가 소화제를 만드는 외분비 기능, 네.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 그러니까 신경 내분비자 그 종양이라는 거는 호르몬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에서 만들어진 암. 그러니까 아마도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 기능이 고장이 났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암이니까 뭔가를 과다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슐린을 과다하게 만드는 인슐린종. 그러면 저혈당에 빠지는 거죠. 네네네. 혈당 관리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아마 호르몬 불균형했던 거는 그런 호르몬에 관계된 췌장암이 걸렸다는 걸 갖다가 우회적으로 네.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췌장암은 췌장에 췌액이 흘러가는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암이 생긴 걸 갖다가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ฉี장암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게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담도라는 길을 통해서 네네. 음식물과 섞입니다. 음식물과 섞이기 전에 췌장에서 만든 췌장액, 소화제가 만드는 길, 췌간이라고 하는데 췌간과 함유하고 음식물과 섞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길은 합쳐지는 거죠. 네. 그래서 위치가 췌장의 머리, 담관과 췌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네네. 거기에 병이 생기면은 황달이 옵니다. 왜냐면 담즙이 흘러가는 길을 꽉 막아버리니까 막혔으니까. 황금색 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담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가 막히니까 변은 희끔을 해주고 네. 얼굴은 노래지고 더 심하면은 얼굴이 까매지고 소변이 너무 갈색이 돼서 이제 오인을 하는 거죠. 혈뇨라고. 네네.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 이유, 그거는 췌장의 꼬리 쪽 또는 몸통 쪽에 생기면은
주위의 통증을 관계하는 여러 가지 신경 줄기를 갖다가 네. 침범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거죠. 무지하게 아파서 너무 힘들겠다. 정말 못 견딘다고 해서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면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 통증이 오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알려진 증상이고 네.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그런 기능, 몸의 영양 성분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죠. 네. 아무리 잘 먹어도 암세포가 영양분 다 뺏어가. 진짜 또 무섭다. 음식이 들어가는데 분해해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분해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살이 쭉쭉 빠지고 저희가 보통 악액질이라고 표현 쓰는 네네. 게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모습. 이게 피골이 상접한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췌장암 증상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교수님의 권고사항처럼 빨리 수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술적인 어떤 치료보다는 대체의학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잡스의 경우 좀 특이했던 건 잡스의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이 히피 문화의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도, 선불교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하던 때고 네. 잡스는 실제로 이제 인도도 갔다 왔고 명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애플 처음 차렸었을 때 일화들인데 평소에도 계속 이렇게 그 과일만 먹어요. 채소랑만. 맞아요. 그래서 샤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과일과 채소만 먹는데 내가 왜 샤워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항상 발을 안 씻어서 그렇게 발이 더러운 걸로도 유명했고 그 중에 최고의 절정이 이제 금식. 아, 금식. 이게 금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일주일이 지나면 배가 안 고프대요. 네. 굉장히 정신이 오히려 맑아진다고 하는데 그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이게 잡스의 장점은 뭐냐면 이런 식의 독특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아이폰이 갖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적 매력 있죠. 네. 단순하고 하나에 집중하고 잡스만이 보여주는 독특한 정신 세계로 가는 사업적 성공의 길들이 됐다라면 이제 반대편에선 그거를 이제 젊은 시절부터 해학 교수님 표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뭐 기록을 보면 9개월간 이제 수술을 미루면서 이런 걸 많이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말을 못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엽 교수님, 만약에 내 환자가 과일만 먹고 금식을 하고 내 병을 다스려 보겠다, 이런 대체요법을 어떻게 보시나요? 참 답답한 얘기죠. 아니 표정이 내 정적 얘기가 굳으셔가지고. 한 중반부터 화를 내시는 듯하네요. 뭐 과일도 좋고 채소도 좋고 뭐 좋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이게 뭐 맨발로 뭐 흙 밟고 걸어다니면 뭐 암 낳는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뒷발로 걷고 이게 뒤로 걷거나. 다 좋은데 일단 표준 치료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해야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췌장 환자들 또는 담도 환자들하고 이제 보면은 제일 걱정하시는 게 고기 먹으면은 암이 고기 먹고 커져가지고 나 먼저 죽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그런 얘기도 있어? 설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채소 먹고 야채 먹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역설적으로 암이 걸렸을 때 아주 이렇게 체형이 슬림하고 네. 날씬한 분들하고 약간 살이 찐 분들하고 비만하고 그게 지면은 어느 분이 제일 안 좋을 것 같으세요? 통상은 비만 쪽을 생각하시죠. 비만이 제일 안 좋잖아요. 네. 아니고 제일 날씬하고 슬림한 그래요? 분들이 제일 안 좋아요. 비만이신 분들은 암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질병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제일 오래 버티시는 분들은 과체중. 분석을 해보면은 과체중인 분들이 근육량이 많아요. 근데 그냥 많은 분들 있잖아요. 네. 지방도 없고 근육도 없는 거죠. 근육이 많으려면은 결국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고기 드셔야죠.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러면 단백질 드시려면 생선 드시고 고기 드시고 그래야 이게 근육이 생기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참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어떻게 보면 완전 반대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고기에서 오는 단백질을 완전히 끊고 채소, 과일 위주, 거기다가 대체요법, 그리고 이 양의학적인 시술을 다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안타깝게도 스티브 잡스는 조금 일찍 세상을 등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부고가 그 아까 뭐 아이패드에 나오고 아이폰에서 봤다 네, 얘기를 할 때 이제 요쪽 췌장 일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모여서 왜 죽었냐. 이게 약간 직업병이죠. 이식을 받았다며 이식을 왜 받았어? 막 그렇게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간이식을 했잖아요.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몸 안에 암세포가 한 개도 안 남아 있다. 때. 한 개도 안 남아 있다는 전제하에 이식을 하는 겁니다. 맞네요. 제가 뭐 그분의 의무 기록을 본 게 아니니까 네. 뭐 이거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간이식을 받을 때 전제 조건은 몸 안에 이 췌장암 세포가 없다는 걸 전제하고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혈액에도 암세포. 그렇죠. 예. 근데 이식하고 나면은 그 다음 문제가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거든요. 네, 이식한 장기를 버티기 위해서. 네. 면역 억제제라는 걸 쓰는 거는 암세포를 자기 힘으로 이렇게 눌러놨던 것 갖다가 안전하게
그걸 봉인을 해제하는 거죠. 맞네, 면역력을 아예 지금 그렇지, 억제시켜버린 그렇지. 거니까. 봉인을 해제하니까 이제 제 세상에 온 거죠. 나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갈 수 우리 암이 있죠. 확 번지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간에 전이가 돼 있다. 네. 그럼 이식을 안 해요. 한국에서는. 암세포로 가는 혈관을 작은 데까지 찾아 들어가서 네. 거기에 색전술이라고 해가지고 네. 암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색전술로 수명을 많이 이렇게 연장하셨었어요. 아, 굉장히 탁월하고 아버지 간 쪽이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그거 했죠. 이식 안 해요. 색전술을 받는 거예요. 네, 색전술하고 항암제 쓰는 거죠. 네. 아마 스티브 잡스가 맨 처음에는 일기는 아닐 거고요. 네. 일기 발견되는 경우는 사실 불가능하고 거의 아마 그러면 한 2기 정도에서 2기 후반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 그 사이에 구개월을. 진행을 하면서 낭비를 한 거죠. 그 정말 생명의 생과사가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9개월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아, 참 근데 이 드네요. 전기 읽어보면 이제 평소에도 이 금식 같은 습관 뭐 이런 걸 오래 해가지고 네. 초기 치료할 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수술이나 일반 치료할 때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대요. 아마도 근육량도 작을 거고 그러면 회복도 훨씬 더디죠. 야, 그렇구나. 결국 췌장암은 맨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국소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 그래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게 이식 얘기 묻는 분들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방사선 치료. 요즘에 아주 초고가, 최신의 뭐 중입자, 뭐 양성자 맞아, 맞아. 그런 치료 또 묻는 네, 분들 네, 나오고. 맞아.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드릴 때 첫 번째 조건은 암은 몸에서 드러낼 수 있으면 다 드러낸다. 수술의 조건은 네. 그건 단 남김없이 드러낸다. 그렇죠. 그 이유가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게 한 2달 걸리시거든요. 네. 그 사이에는 항암 치료나 다른 치료를 못 합니다. 못하는 그 사이 클 수 있구나. 근데 이러면서 수술해서 고긴 다 드러냈는데 딴 데 잔여 병소가 있다. 그럼 당연히 커질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안 좋으니까 네. 수술하는 조건이 크기가 작고 임파선 전이가 없고 그런 환자는 수술하면은 완치할 수 있다. 네. 그러네.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많이 부르는 게 그 중입자 저희 병원도 조만간 도입할 거고 네. 뭐 국내 뭐 세브란스 병원도 이제 가동을 했는데 그렇군요. 그거 하면은 낫지 않냐 이렇게 여쭤봐요. 중입자라는 거는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방사선 치료니까 방사선 치료는 전자레인지로 암세포를 굽는다.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하고 나면은 합병증이 생겨서 힘들다 하는 게 옛날 방사선 치료. 최신의 방사선 치료는 거기만 정밀하게 타겟팅만 해가지고. 딱 굽는다. 이제 거기는 굽죠. 네. 거기는 암이 죽어요. 근데 그 전자레인지가 돌아다니지 않는 옆에 범위에 암세포가 있다. 다 커지죠, 그 사이에. 네, 네. 소용없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췌장암의 치료의 근간은 항암 치료입니다. 항암 치료. 결국은. 네. 항암 치료는 혈액으로 항암제를 주입하면은 혈액에 이제 암을 죽이는 네. 항암제가 전신을 다 돌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췌장암이 생기면은 어차피 항암제 써도 안 들으니까 네. 1기든 2기든 3기든 무조건 뛰자.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구나. 세게 갔구나. 근데 요즘에는 외과 선생님들이 먼저 항암하세요 그래요. 바뀌었구나. 예, 그러니까 그만큼 생존율이 예전에는 5%, 6%. 물론 지금도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한 10몇 %. 많이 올랐더라고.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건 미국이 한 10%에서 11%, 네. 저희가 13에서 15%. IT와 의료는 다르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존율이 10%대에 머무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나요? 그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첫 번째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금연입니다. 한 번도 안 펴봤습니다. 저는. 나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한 금연하면은 췌장암 적어도 30% 줄입니다. 그렇게 많이 줄이네. 그리고 뭐 술 안 좋죠. 물론 네, 이제 네. 발암물 치료하는데 뭐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저도 마시니까 네. 마시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타고나기를 췌장이 취약한 췌장이 있고 네. 음주에 체질적으로 이제 강한 췌장이 있는데 네. 췌장이 약한 분들은 약간의 음주에도 췌장염이 생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구나. 췌장염이요. 급성 췌장염이 생기는데 네. 그래도 드시는 분은 드세요. 불길의 의지를 갖고 네. 네. 맞죠. 예, 끝까지 드십니다. 그러면은 췌장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다면은 이제 상처가 낫고 또 낫고 하다면 굳은 살 박이듯이 좀 만성이 되는 예, 거죠. 췌장에 굳은 살 박히는 상태가 되고 심하면은 돌이 박힙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만성 췌장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아주 큰 게 하나 생긴 거죠. 내가? 최소 10배 이상. 그런 분들은 아닌 사람보다. 그리고 또 췌장의 또 이제 중요한 기능이 에너지를 대사하는 것. 특히 췌장의 가장 큰 역할은 지방을 소화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근데 췌장이 망가지면은 지방변이라는 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지방이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변으로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췌장을 갖다가 과다한 지방을 섭취를 하고 운동 안 해가지고 그냥 살찌는 거죠. 네네네. 그런 췌장이 무리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췌장도 어느 가면 탈이 날 거 아니에요. 쉬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약하면은 아주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담배 피지 마시고 술은 안 맞다고 생각하면 끊으시고 체중 관리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너무 지방 많은 음식 하지 마시고 골고루 다 드세요. 아주 일반적인 얘기지만은 이유를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인 얘기를 실천하는 게 언제나 우리한테 제일 힘든 맞아요. 거니까. 그 다음에 본인의 가족력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또 검진을 자꾸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췌장암이 검진으로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검진 우연히 찾을 수는 있지만은 네. 대신에 췌장암의 위험 인자라고 하는 거는 검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췌장에 물혹이 생겼다. 물혹 중에 일부는 췌장암이 되거든요. 네. 나중에 네. 그런 분들은 열심히 병원에서 검사 받으셔야죠.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췌장암 검진 받으세요 안 합니다. 네.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적당한 식습관, 긍정적인 마음,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의 위험도를 항상 체크를 해서 위험도가 있는 분들은 너무 공포심 가질 건 없습니다. 뭐 네. 췌장암 자체가 아주 흔한 암이 아니라 네네. 뭐 10,000명 중에 하나 정도 생긴다고 하는 암인데 근데 10배라고 해도 1,000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999명 괜찮으신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맞춤형 검진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검진을 받으시면은 이제 건강하게 췌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췌장암은 이제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라야겠죠. 일단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걸렸을 때는 올바른 치료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건강한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IT계의 거물이었죠. 이 스티브 잡스와 췌장암에 관한 여러 가지 최신 건강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 올바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로운 인생사는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인물, 그리고 그 인물과 관련됐던 질병으로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